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 또 최고가,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프로 방송꾼이 다 되셨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 모실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전문 방송인이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이렇게 차분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저보다 더 색감이 화려한 자켓을 입으셨더라고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위원님. 시장 잘 가서? 뭐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네, 오늘 좀 멋을 부리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위원님을 좀 괴롭히고자 오프닝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수줍어 하시니까 또 죄송하네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잠깐 쉬어갔던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외인들의 수급을 기대해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흥국 ETF로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드렸는데요. 외인들의 수급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외인들은 조금 관망세로 이어가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이 조금 더 매수세를 늘려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이 돌아오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한시를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외인들의 수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달러 지수 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쉽사리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 오히려 추가 하락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0 이하로 내려갈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거침없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매물들을 다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수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강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볼까라는 그런 매수세, 뭐 대기 자금들이 아직도 풍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만과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우리 지수의 상승하는 흐름들, 뭐 12월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만 잘 극복해 나간다면 내년 연초 랠리까지 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허반석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 좋아질 거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일요일 날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이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내주시면서 여기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요? 내년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우상향하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버티지 말아야 할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내년도 시장에서 오늘 배트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일요일 공개 강연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제가 발송드리고 있는 모멘텀 투자 레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해주실 이야기를 살짝 스포일러를 해드렸으니까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요.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2개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로 향하는 글로벌 자금, 이달에만 7조 원을 샀다라는 이슈입니다. 역시나 수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급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코스피 200의 편입 종목 노려볼까?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 수급을 보고 정말 많이 들어오네, 와 올라간다,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지션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면 즐기면 되겠지만 좀 약간 급한 마음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게 휩쓸려서 시장에서 좀 표류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반석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나흘 연속으로 코스피가 이제 2,6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1년 한국 대만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연말까지 코스피 2,800포인트를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중에 이제 근거로 든 것 중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꼽은 부분은 대외 수요 회복과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회복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과 대만을 꼽아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가 대만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면 되겠네라는 이야기까지도 시장에서 오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수급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JP모건에서 25일자 삼성전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을 간다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다른 타 종목들도 함께 동반적으로 올라간다면 내년 연말까지 3,000포인트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고지가 아닐까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네. 신흥국 ETF랑 MSCI 한국 ETF 모두 자금 유입 규모가 3월 최저치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달러 인덱스 그리고 달러 선물 지수죠. 원달러 환율 추이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옐런 전 의장이 미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들은 옐런 전 의장이 지금 연준에서 근무할 당시 재직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60% 상승을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잘 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지금 유동성 장세로 풀어져 놓았던 그 자금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유동성 자금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적임자라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발언들도 많이들 쏟아냈던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는 결국 옐런 전 의장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 결국엔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달러의 강세,
달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오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수급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매도세가 끝나고 결국엔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양도세 회피 물량 매물출회에 대한 부분들, 기관들의 물량, 그리고 조금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앞서서 9월, 10월 달에 기타 법인들, 앞으로 기타 법인들의 매도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지 이 부분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주신다면 연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연말 이후 1월 장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바이 코리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니까 시총이 큰 종목들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저도 어엿한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얼마까지 갈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기도 하고 시장의 지표이기도 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시죠.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한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는 것이다라는 그쵸. 이야기들이 이제 당연한 진리처럼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좋을 전망이다라는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JP모건의 25일자 보고서 삼성전자 목표가 8만 5천 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참고해 보신다면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이 대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연봉상에서 지금 5년 이평선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회가 이제 올해가 한번 왔었고 그 이후에 언제쯤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연말을 지나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현재 주주분들이시고 특히나 이제 5만 5천 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6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조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잘 홀딩해서 지켜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연말에 대한 그 양도성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천천히 조금 장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주구장창 갈 수는 없으니까 때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배트맨 후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우면 삼성전자 1차 벤더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위 반도체 섹터에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삼성전자 너무 아쉽다, 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후반에서 나눌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한번 노려볼까라는 기사입니다.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제외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종목들 간의 개별 이슈로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편입이 일단 된다면 종목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위원님?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 시그널로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기업에 대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나 인덱스 펀드에서의 매수 기대감 이 정도의 긍정 시그널로 받아주셔야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었으니까 주구장창 날아가겠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여지없이 BBIG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결국 다 날아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추이 그리고 기업의 모멘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숫자와 실체가 있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신풍제약이 연일 상한가를 가고 어마어마한 시총을 자랑할 때 네. 결국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 부분과 그 기업의 시총이 현재 어디쯤인가, 이 부분, 괴리율이 너무나 크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매물출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수 편입에 대한 그 한 가지만으로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그 기업의 시총, 현 주가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종목을 보셔야지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나도 인덱스 펀드처럼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처럼 하나하나 다 사봐야 되겠다, 이런 대응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를 조금 살펴보시는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고점 영역에서의 매수 대응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양도성 회피 물량이 지수별 그리고 매도 비율별 다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타 법인 수급 보셔야 되고요. 개인들의 수급 보셔야 되는 만큼 외인들의 매수세가 있고 기관이나 기타 법인의 매도가 없는, 그래서 결국엔 차트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양도성 회피 매물 출회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지수 편입되었다는 것 하나만 말고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입되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 헬스케어 분야가 또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도 오늘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약간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일단 편입되는 섹터들 보면 대웅, 신풍제약, 그리고 남성알미늄 등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새롭게 들어왔고요. 제외되는 섹터군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빠져나간 종목들이 있고 유니드, BGIF 같은 종목들도 제외되는 종목들로 나왔네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새롭게 편입되고 또 제외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는 저 종목이죠. 빅히트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 영역에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편입 이슈로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던데,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어떨까요, 위원님? 네, 지금 어느 지점에 매수를 하셨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18만 원, 20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앞으로 지수 편입에 따라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내년 연초부터 조금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25만 원 언저리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제가 상장 IPO 기업들에 대해서 통계에 대한 수치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월 동안에는 70% 이상의 기업들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였고 30% 종목만이 상승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그 이후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다시 자리를 잡아서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 락업 물량이라 그러죠.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실적과 기업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결국엔 16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상승 채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시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6천억을 영업이익을 한다 그러면 PSR 10배 또는 11배에 따라서 시총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총 같은 경우에는 6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이상까지도 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방이 어느 정도 8조, 그리고 하방이 6조 5천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당장의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엔 실적 발표와 그리고 기관 매도 출회 이런 부분까지 보시고 조금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IPO 이후에 대한 그
통계적인 수치에 따라서는 6개월 이후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한번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16만 원 언저리라고 한다면 16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서는 사모펀드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금융투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에 조금 매수 대응을 하시는데 그 매수 대응 단가를 16만 원 언저리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히트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고점 영역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뒤로 쭉 미끄러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종목 상담 같은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이슈 만나봤으면요. 본격적으로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르고 내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위원님들의 눈으로 꼽아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장 움직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사태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내려 꽂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신 업종과 종목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에 이어서 셀트리온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종목 모두가 뭐 조금 다른 종목들을 소외시킬 정도로 지수를 이끌어 주었고 지수에게 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이제 전전일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주도로 우리나라 지수가 또 끌어당겨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는 끌어올리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 속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일종의 소외감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만 하더라도 시총의 30% 이상 뭐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만 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기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60%까지도 차지한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대형주 장세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코스피 기간 매도가 강했고 외인들은 조금 관망하는 장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코스피 플러스 수준은 유지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뭐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외인들이 장 막판 강하게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끝에는 나왔지만 결국엔 셀트리온 중심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500명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거리두기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2단계 강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네. 결국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조심을 하자라는 그런 시그널, 경고를 보내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투심이 위축이 되는 건 개인분들에게 투심이 위축될 뿐이지 외국인들에게는 K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의 투심이 위축될수록 조금 던지는 물량을 외인들이 좀 받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장 1시 30분 이전까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음식료,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조금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또 유의 깊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코로나가 강화되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언택트 상승 종목 중에서도
택배가 늘어나고 인터넷 쇼핑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터넷 쇼핑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하는 결국에는 이제 골판지 제지업체 쪽으로도 섹터에 강한 흐름들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언택트냐 컨택트냐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교육주 그리고 언택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좀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이번 한 주 그리고 혹여나 2주 이후까지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에서 너무 올라가고 너무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결국엔 제가 파도 타기의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파도를 탄다는 것은 파도가 일기 전에 먼저 서퍼들은 그 파도가 일어나기 전 지점에 나가 있습니다. 먼 바다로. 거기서 기다렸다가 파도가 일어날 때 서퍼들도 함께 손으로 노를 저어서 서핑보드 위에 올라서 그 파도를 타고 나가는 것이지 파도가 왼쪽에서 치고 오른쪽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이런 거는 파도에 휩쓸려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나도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매매 패턴이라면 이제 11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2월 둘째 주부터는 양도세 회피 매도 추례가 조금 강하게 나와주지 않나라는 부분들.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몰라도 강도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내릴 자리가 많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상 고점 영역이라면 파도가 앞에서 칠지 옆에서 칠지 모르시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영역에서의 매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 결국엔 파도를 맞지 말고 먼 바다에 나가서 파도 칠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그 파도 칠 때를 기다리자는 이야기는 1월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 붙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장 움직인 업종이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는 잘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형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잘 오르고 있고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진단키트나 마스크주 이런 종목들은 또 확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진단키트를 보신다고 해도 대표적으로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그리고 수젠텍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네, 실적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 구간들은 확인을 해준 부분인데 결국엔 오늘 그리고 어제 장만 놓고 본다면 이 최저점을 지켜준 종목은 시젠밖에 없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수젠텍도 그렇고요. 이 장기 추세선을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젠만 지켜주다가 결국 시젠도 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랩지노믹스도 이 장기 추세선을 지켜주다가 결국엔 하방으로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수젠텍 보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긴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 장기 추세선 상에서 지켜줄 부분에서는 지켜주다가 결국엔 다시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 부분들 결국엔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추세선을 좀 깨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을 했는데 어디까지 과연 이탈을 할 것인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줄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조금은 깊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1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저는 좀 판가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때 이 포인트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12월 둘째 주 이후부터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강도가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오긴 나오는데 길게 나올지 짧고 강하게 나올지 그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선을 한번 이용하셔서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올 때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지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라는 발표가 나면서 오른 종목들 아까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해주셨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죠. 포장지주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을 했고요. 또 재택근무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장지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이 재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님. 그럼 이렇게 급등세를 탔을 때 따라잡는 거는 어려울까요, 위원님? 지금 저평가라고 하는 주는 조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 재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부동산 가치 자산 평가를 좀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지라는 부분들이 좀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용량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에 대한 부분도 얼마만큼의 자산 가치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요. 공장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지점이 고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연말까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11월 장세에서는 편안히 수익을 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 장세에서는 차분하게 관망하고 1월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11월 내내 방송에서 그리고 오픈방에서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11월 장세에서는 수익을 분명히 취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은 11월 그리고 12월 초 장세를 통해서 외인들의 수급과 차트상 나의 보유 종목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시총이 고평가는 아닌지라는 그분들 조금 참고를 하셔서 11월은 편안히 수익을 취하시고 12월 둘째 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좀 수익을 잘 거두셨다가 차분하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것인가 딱 보셨다가 12월 그 매도 장세가 끝나면 1월을 위한 결국엔 12월 달에는 먼 바다에 나가서 파도 칠 때 기다리자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 오늘장을 움직였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장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봐야 할 업종과 종목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를 만약 놓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반도체 섹터 소부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소부장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소부장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 순서대로 조금 방점을 두시고 중요도를 놓고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 뭐 좋은 흐름들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3주 전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원익 IPS의 이 흐름 결국엔 장기 추세선상 매수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이 부분 코로나 저점이죠. 코로나 저점을 제외하고 반등을 준 이후에 다시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엔 이 원익 IPS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큰 그림 속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뭐 중기 추세선상 작은 네모로 저는 표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매도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엔 연말 장세가 지난 이후에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원익 IPS, 원익 QNC,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홀딩스 뭐 그룹주들이 뭐 다 좋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큰 장기 추세선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림 속에서 이 구간을 뚫고 나가는 큰 네모 상자, 큰 파란색 네모 상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다. 결국엔 4만 원 이상을 돌파하고 가는데 그 돌파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 내년도에 결국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장비 관련된 부분이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데이터들도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엔 이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못 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를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장비 관련된 주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 되죠. 새로운 라인을 깔게 되면 장비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라인을 까는 부분들이 좀 적다 하더라도 캐파가 커지면 결국엔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재와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폰 관련된 섹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는 시그널과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가파른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유망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소비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다가 소비가 좀 회복된 부분들이 다들 집 안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결국엔 가전제품 그리고 가구와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 섹터에서 시세가 나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3월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할 섹터가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본다면 20년도에 13억 3천만 대로 19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연말 기준으로 15억 1천만 대, 그러니까 20년도 13억 3천만 대 기준으로 플러스 14%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펜트업 수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교환 주기, 교체 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플래그십 모델에서 중저가 모델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규모는 그렇고 성장률로 이것을 또 환산해 보면 20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 성장률이었습니다. 20년 3분기 마이너스 6%, 20년 4분기에 마이너스 1%, 결국엔 올 3분기, 4분기가 최저점, 3분기에 마이너스 3% 성장률 최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 올라서긴 올라섰는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다만 21년 1분기부터 플러스 18% 성장률, 21년 3분기가 되면 31% 성장률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의 소비 회복이 굉장히 유독 눈에 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2억 4천만 대, 20년도에 1억 7천만 대, 21년도 내년에는 3천만 대밖에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G 칩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결국엔 화웨이에서 휴대폰 만들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화웨이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고 있고요. 화웨이에 밀려있던 중국 업체들 오포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그 수주들을 다 챙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다들 보고는 있지만 빨리 일어서는 곳도 중국이라고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발 스마트폰, 무선기기 수요 회복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스마트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기기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부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OLED 시장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LCD는 내년 3월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완전 셧다운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OLED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OLED 액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 OLED 패널이 들어가고 아이폰 12부터 시작해서 애플에서 생산하는 모든 아이폰에는 OLED 패널을 다 넣겠다라는 부분들 보고서로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스마트폰 시장이
1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 OLED 시장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LED 시장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폴더블 폰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접었다 폈다도 하고 위아래도 접고 하잖아요. 액정이 결국엔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액정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스마트폰 한 대에서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OLED 패널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격이 30%를 차지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OLED 패널도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한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중저가 모델로 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21년도 스마트폰 증가량에 따라서 OLED 스마트폰 출하량도 올해 대비 27%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LCD 디스플레이 쪽을 접고 OLED로 집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OLED까지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네. 폴더블 스마트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증가하고요. 네. 그리고 OLED 스마트폰 증가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OLED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이 증가하면 이제는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19년, 20년도에는 기술 안정화 시기다라고 연구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배송을 했더니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보호 필름을 여태까지 다 떼었기 때문에 떼었더니만 접히는 부분에 흠집이 남는다라는 부분들, 적당히 소통이 안 되어 있고 내 손에 들어왔던 폴더블 폰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안정화 단계를 지나게 된다면 결국엔 21년도를 기점으로 22년도까지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 폰의 출하량이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말씀드렸듯이 OLED 패널이 들어가고 그 폴더블 스마트폰의 원가의 30%를 OLED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폴더블 스마트폰도 이제 뭐 250만 원, 300만 원대의 스마트폰들이 200만 원 미만으로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엔 소비자들도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많이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폭넓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년도 폴더블 스마트폰은 300에서 350만 대 판매됐다고 합니다. 21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가 700에서 800만 대라고 하고요. 22년도에는 2,000만 대 이상 판매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내년도를 준비할 때 제가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꼭 들고 가셔야 될 섹터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장비주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출 증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이 네 가지 섹터를 꼭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무슨 얘기냐?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환하던 스마트폰 교체할 겁니다. 자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쌓아놨던 재고 부품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 공급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회사에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이 사이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섹터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켓트렌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1월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12월에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자꾸 헷갈려요. 차분하게인지 아니면은 뭐였죠, 위원님? 차분하게? 11월에는 네.
편안히 수익을 취하자. 11월에는 편안하게, 그리고 12월에는 12월에는 차분히 내년을 준비하자. 편안하게랑 차분하게랑 차이가 있을까요, 의원님? 수익이 들어오면 배가 부르고 조금 이렇게 등 따시고 음. 좀 편안한 네. 그런 11월 장을 말씀드렸던 좀 수익이 거고요. 들어오는 걸 즐겨라, 11월에는. 네.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컴다운,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이런 12월 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11월에는 조금 이제 액팅이나 모션이 있는 반면에 네. 12월에는 좀 손을 떼고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요? 네, 제가 파도 타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핑을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저는 서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닷가에 가서 서핑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파도가 치기 전에 먼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12월 장세가 딱 그 모습입니다. 파도가 치기 기다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 있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나가 있자만을 조금 더 시장에 대입해서 보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구분을 다 해놓으셔야 되고 내가 매수할 종목이나 섹터가 분별이 다 되셨다고 한다면 언제 매수할지 타이밍을 보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파도가 치는 그 순간 서퍼들이 팔로 물살을 헤치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서핑보드 위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 바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한 종목들은 이미 매수를 시작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살펴보시면 매수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추세선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투자는 결국엔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업의 가치가 싸냐 안 싸냐, 그 기업에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 시총, 주가는 저렴하냐 안 저렴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내년 1월 장세에 내년 상반기 농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는, 지금부터 먼 바다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누이 12월 장 차분하게 관망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2월 우리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하나하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환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지없이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된다더라 실망하고, 효능이 90%더라 94%더라 환호하고, 또다시 영하 20도에서 운반해야 된다더라 또 한 번 움츠러들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상온에서 냉장고 수준에서만 운반하면 된대라고 환호하고, 효능이 70% 아니야, 용법에 따라서 90% 이상이래. 결국엔 환호와 좌절이나 걱정, 염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백신이 일반 대중에게 접종되기까지 공백기는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백신 공급까지의 공백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조금 마무리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12월 장세까지는요. 1월 달부터 다시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월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재정 부양책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12월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라는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1일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취임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강하게 좀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12월 공백기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500명 이상으로 강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연속적으로 400명, 500명 이상대의 확진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경고성 뉴스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공백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엔 수급 공백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 나홀로 매수해주고 있죠. 연말 기타 법인이나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 수급 공백기, 이 네 가지 공백기가 12월 달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고점에 있는 부분들 차트라면 매수 대응은 정말 차분히 12월은 관망하면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저는 12월 둘째 주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11월 머지않았고요.
12월 첫째 주에도 수익 실현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공백기는 먼 바다에 나가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께서 11월과 12월에 각각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온라인에서 강연을 또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죠.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주말도 함께 불태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